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연준 와처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코노미 21 양영빈 기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우리 시장도 많이 출렁이게 되는데 그 원인은 분명하죠. 미국 시장의 기술주 급락의 여파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증시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국채 수익률이 동시에 또 하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증시가 내려갔을 때 이전 같은 경우면 국채 수익률이 많이 좀 올라가서 이런 부담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을 텐데 이번에 동시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의 일단 원인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관세 정책이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인데, 우리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지난 이제 9월 중순 FOMC 이후에 그날 9월에 그 0.5%를 인하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뒤로 10년물은 오히려 계속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얘기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올해 1월 말경에 수익률이 떨어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예. 이 국채니까요. 예. 말중에 1월 말경에 이제 그 최고로 4.8%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럼 FOMC 하고 나서 거의 1.1%가 올랐다가 그 뒤로 이렇게 쭉 이제 하락하고 어제도 좀 하락을 계속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FOMC부터 저기 첫 번째 동그라미인 1월 말 그때까지 이 수익률이 올라간 것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이게 인플레이션이 이거 오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염려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국채를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10년짜리인데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은 그만큼 손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보상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또는 가격이 싸지는 걸로 이렇게 그게 나타나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오히려 이제 국채 가격이 올랐다. 요거는 좀 더 다른 굉장히 이전과는 다른 걸 의미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보냐면은 트럼프가 딱 저 때가 이제 집권하고 나서 이제 정식으로 취임하고 나서부터거든요. 예. 근데 그때부터 뭐라 해야 되나 이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이 사실 너무 커진 거예요. 네. 어제만 하더라도 이 관세 정책에 있어서 멕시코하고 카나다는 한 달 유예를 했었잖아요. 그게 그렇죠. 이제 다음 주 3월 4일부터 이제 25%를 하는데 중국은 원래 4월 2일부터 10% 하기로 했었는데 네. 어제 3월 4일에 10%를 추가를 하겠다고 또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는 20%가 되는 거죠. 이제 4월 이 얘기대로라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정책들이 그냥 마구마구 터져 나오니까 정말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숫자도 적은 숫자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예. 그런 기업들은 이제 당장 어떻게 하냐면은 고용을 줄이고 그렇죠. 투자 줄이고 왜냐하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까지 겹친 거예요. 그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있고 관세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올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경기 침체라는 불확실성까지 생기니까 이른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서 몇천만 원 소액으로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소액으로 주식하는 사람들은 큰 영향은 없겠지만은 몇 조 단위로 이렇게 주식을 하고 하는 그런 펀드들은 예. 그러면 이거 일단 위험은 줄이고 보자 해서 위험 자산인 주식에서 채권으로 국채로 이렇게 몰려가는 거죠. 예. 국채를 막 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국채 수익률 하락과 미국 증시 하락이 동시에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원인에 대한 이야기 좀 짚어봤습니다. 확실히 트럼프의 관세 정책 정말 이 큰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이다 이렇게 좀 풀이가 되는데 자 그렇다면 국채 수익률 상황도 살펴봤는데요. 경기 침체 이야기를 또 언급을 간단히 해주셨거든요.
흔히 경기 침체의 신호라고 할 수 있는 이 장단기 수익률의 역전 이야기 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볼 텐데 과거 사례 좀 보여주시고 최근 흐름이 어떤지까지도 같이 봐주실까요? 네, 저기 이제 보시면은 중간에 밑에쯤에 이렇게 검은색 실선 굵은 게 그게 0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파란 거는 10년에서 3개월물을 뺀 거고요. 빨간색은 10년에서 2년물을 뺀 거예요. 보통 이제 많이 보는 게 요건데 그게 0으로 갔다가 올라갈 때, 0으로 갔다가 올라갈 때, 0 밑으로 갔다 올라갔을 때, 요때가 우연찮게도 과거에 경기 침체가 있었던 때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기 국채하고 단기 국채 사이에 그 수익률이 역전이 생긴다. 즉 장기 국채가 수익률이 더 낮다. 그러면은 단기 국채 수익률이 더 높은 경우에 있다가 이게 다시 정상화되는 순간에 예. 보면 이게 보통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그 경기 침체가 많이 왔었거든요. 지금 그래프에 봤을 때 세로로 선이 나와 있는 그 좁게 네.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예, 주목을 그게 해보는 경기 거죠. 침체 구간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이 또 이제 그러고 있어요. 하하.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염려가 많고요. 예.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최근 흐름을 한번 보면요. 최근요. 예. 다음 차트가 있는데요. 거기 좋습니다. 이렇게 저기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10년물에서 3개월물 뺀 게 플러스로 최근에 올라왔다가 예. 다시 마이너스로 갔어요. 네. 요게 지속이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다가 하면은 상당히 좀 위험한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경기 침체에 대한 굉장히 이제 큰 우려를 보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이 국채 시장에서도 뭐 이게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시장에 대한 굉장한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네. 사람들이 이제 큰 규모의 펀드들이 이제 국채 시장으로 가고 있고 그게 이제 이걸 더 가속화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이와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야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었고 게다가 이 국채 수익률 장단기 수익률의 역전 관련돼서 이 과거 사례를 보니까 마침 또 데이터상으로도 이 경기 침체 우려감이 들만한 이런 구간에 접어들어 있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상당히 좀 불확실성, 우려감을 키우는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상호 관세, 트럼프 이야기 좀 더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트럼프의 상호 관세에서 또 유럽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특히 부가세에 대한 내용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그 피터 나바로, 이 백악관 무역 제조 고문이죠. 이분과 또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부가세를 숨어있는 관세로 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부가세 환급을 국내 기업에 대한 뭐 보조금이라고 보는 견해도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미국에 사실 부가세는 없거든요. 예. 미국에는 이제 사실 개념적으로는 부가세나 판매세 또 다른 이름이 이제 소비세인데요. 개념적으로 동일한 건데 네. 세금을 어떻게 걷냐, 어떻게 효율적으로 걷느냐 그 방식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건데요. 네네. 미국도 판매세를 내고 있습니다. 대략 뭐 주별로 이게 다 다른데요. 예. 연방 정부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판매세는 없고요. 주별로 이제 세금 수입의 상당한 부분이 주정부에는 그 판매세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게 한 거의 6.6%니까 7% 정도. 굉장히 큰 수준 아닙니까? 예, 그것도 뭐 예. 무시 못할 수치죠. 근데 유럽은 한 22% 정도 돼요. 예. 네. 우리나라가 10%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상당히 유럽은 이제 그 굉장히 높게 받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 미국이 이제 부가세를 안 하니까 네. 우리나라나 아마 이제 사업을 해보시고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부가세 환급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 이제 부가세 낼 거 내고 해서 나중에 국세청에서 환급을 받는데 환급을 영어로 리베이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아니면 뭐 리펀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피터 나바로나 아니면 스티븐 밀러 같은 이쪽 이제 통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딱 볼 때 리베이트를 해줘? 예. 이 녀석들이 이거 그 보조금 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이걸 다시 줘야 돼? 이런. 예. 얘네들은 기업들한테 국내 기업, 예를 들어 뭐 프랑스라면은 프랑스는 국내 기업한테 다시 리베이트를 해주네? 그것도 22%나 예. 부가세 22%니까요.
근데 미국은 그게 없으니까 야 그러면 우리 기업이 프랑스에 수출하거나 EU에 수출하거나 그랬을 때 야 미국 기업은 그만큼 차별을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이거는 사실 WTO나 아니면 세금 전문가나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거든요. 예. 근데 여전히 이 전 세계 최강 국가의 지도자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EU한테 이제 어떤 그 관세를 부과하는 구실 중에 하나가 부가가치세를 이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좀 제가 봤을 때는 황당해서 예. 오늘 한번 이걸 좀 자세히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설명 좀 더 덧붙여 주시죠. 네. 차트를 그림을 보시면은 기업 B, 기업 C 그리고 최종 소비자 이렇게 나눴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는 기업 C에 대해서 이제 중심으로 해서 보는데요. 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뭔가를 사서 그걸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살 때 기업 B로부터 C가 B로부터 뭔가를 사면은 거기 안에 부가가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VAT라고 해서 10% 가산된 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팔 때도 부가가치 포함해서 10% 포함해서 팔죠. 예. 그러면은 이 최종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낸 가격을 소비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기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살 때 매입을 할 때 B로부터 어떤 원재료 같은 걸 매입을 할 때 부가가치세를 미리 냅니다. 그 다음에 판매할 때는 그 돈이 자기한테 들어오잖아요. 예. 그럼 부가가치세를 미리 받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나중에 국세청하고 어떻게 정산하냐면은 미리 낸 거는 국세청이 돈 돌려주고 예. 미리 내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거는 국세청한테 그 기업이 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받은 거 미리 낸 거 이거 따로따로 네네. 받은 거는 받은 것대로 받고 받은 것대로 나중에 내고 예. 그다음에 미리 낸 거는 미리 낸 것대로 나중에 받습니다. 요거를 딱 하나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국세청에서 받는 거를 부가세 환급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개념이에요. 환급이란 말 자체가 예. 이게 사람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하고 뭔가 이 공짜로 받는 듯한 그렇죠. 뭔가 보조금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거는 굉장히 이제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예. 그거 이제 좀 이따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예. 그다음에 해외 수출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 국민들한테 받는 거거든요. 예. 근데 수출하면은 그걸 소비하는 사람은 외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어. 이게 거기까지 우리 이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은 이걸 또 보통 영세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영세율이라기보다도 그냥 받을 수가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출할 때는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안 하고 그냥 가격으로 이렇게 판매하게 됩니다. 예. 그런 이제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봤을 때 부가세를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 환급이란 단어는 우리 이제 머릿속에서 딱 지우자. 지우고. 예, 지우고 기업이 매입을 하면은 그거 자기 자산으로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부가세도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외상 매출 채권으로 보자. 예. 그다음에 기업이 매출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그 소비자나 또 다른 기업한테 매출을 하면 거기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이건 나중에 국세청에 내야 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외상 매출, 외상 매입 채무로 보자. 예. 그러면 채권과 채무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채권은 받을 거고, 그렇죠. 채무는 줘야 될 거고. 정리가 되는 거죠. 네, 그거는 결국에 누구한테 이거는 누구랑 하고의 그 관계냐면은 국세청하고 관계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외상 매출 채권을 나중에 돌려받는다. 이거 환급이라고 안 하죠. 그렇죠. 그거는 그냥 내가 받을 거 받는 거고. 이건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외상 매출 채무 매입 채무는 예. 뭐 환불이라고도 안 하죠. 그렇죠. 이거는 내가 빚진 거 나중 다시 이건 지불해야 될 거고. 그러면은 이 뭐라 해야 되나요? 그 환급 뭐 이런 말 안 쓰고 네. 그냥 이렇게 이제 딱 정리를 해놨으면은 아마 피터 나바로 같은 분들이 헷갈리지 않았을 텐데 네.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할 때 외국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 것도 이 자료들을 보면은 굉장히 헷갈려요. 네.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환급이란 단어를 쓰는 순간 이게 좀 주의
짚지 못하고 부가세가 없는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일종의 저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보조금처럼 보이는데 결코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냥 제가 봤을 땐 트럼프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고 그게 이 불확실성들을 굉장히 예. 키워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부가세 환급과 관련돼서 이 마치 보조금이냐 바라보게 되는 시선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부가세 환급을 환급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채권, 채무 이런 개념으로 바라봤을 때 또 새롭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해를 좀 도와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어제 이 영래포 잔고가 비교적 많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2월 말이니까 월말 효과가 아닌가 싶은데 단기자금 시장 흐름 좀 살펴주시죠. 네, 어제 영래포 잔고가 한 182빌리언이니까요. 1,820억 달러 정도로 그저께 그제에 비해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왜 그러냐? 이게 또 마침 2월 27일 자료거든요. 이게 네네. 어제 자료인데 오늘까지 하면 아마 좀 더 오를 것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월 말이면은 벌어지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제 앞에 것도 있는데 지난달 1월 말 것도 한번 봤거든요. 1월 말이 거의 지금하고 어떻습니까? 그 규모가 거의 비슷하죠. 그러네요. 저때 툭 튀어나왔고. 그때 툭 튀어났다가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고 그런 현상인 거고 그래서 굳이 어떤 이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큰 이상 징후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월 말에 생기는 그냥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현민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연준어처 시간. 예, 요거 하나만 좀 마지막으로 네. 살펴주시죠. 네, 이게 이제 영래포가 늘었다 줄었다 예. 하면서 월말에 그래서 이제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저기 보면 이제 까만색 수직선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때마다 금리가 탁 튀죠. 그게 이제 소포 금리라고 해서 단기 자금 시장의 금리를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금리인데요. 예. 월말에 이렇게 딱딱 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3, 6, 9, 12의 그 튀는 폭이 굉장히 커져요. 네. 그때 이제 특히 이제 유럽계 은행들이 자기 대차 대조표를 좀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생기고 또 보통 월말에도 이게 보면은 탁탁 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난 2월을 1월 말이죠. 1월 말 거 보면은 저기 오른쪽에 동그라미 2개가 있는데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 그때도 살짝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어제 거는 보면은 많이 안 올랐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단기자금 시장이 그렇게 지금 주식은 떨어지고 있고 시장 전체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큰 거는 없다. 요거까지 만약에 쳤다면은 예.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게 많이 올라갔다면요. 근데 이 단기 자금 쪽 시장은 큰 위험은 없고 현재는 불확실성이 아주 증가해서 나타나는 예. 그런 이제 시장의 어떤 심리가 그걸 반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자료를 지나칠 뻔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로 연준어처 시간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양현빈 기자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코노미 21 양현빈 기자 모시고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의 중심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